어른이니까, 남편 어머니이니까 참고 지냈던 시간들이 답답할 정도입니다. 가끔 맘카페에 시엄마 얘기 쓰면서 한탄하고 위로받고 그랬는데 한 번도 사이다였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최후 통첩을 날렸고 그 결과 제가 사이다를 마시게 되었네요. 우선 저와 남편의 만남부터 얘기해 볼게요. 저는 경기도 토박이었고 남편은 서천 시골 출신이었어요. 서울로 상경의 시청 공무원 일을 하는 기훈 씨와 저는 어느 독서 모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카피라이터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직업이 생경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네요. 말 그대로 광고 문구나 콘텐츠에 쓰일 문장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물론 마케팅 팀에 소속되어 있어 카피라이터 업무 말고도 다양한 마케팅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과이기도 하고 하는 일도 이쪽이라 평소에 독서를 많이 즐겼었는데 직장을 다니다 보니 아무래도 책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다 다 같이 책을 읽고 감상을 나누는 독서 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저 말고도 또래의 직장인들이 많이 있었고 기훈 씨도 그들 중 한 명이었네요. 모임이라는 게 다 그렇듯이 새로운 사람도 많이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도 많아요. 반년이 지나도 남아있는 고정 멤버는 그리 많지 않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 사람에게 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뭔 모르고 친하게 지내다가 다음 모임부터는 안 나오는 일이 부지기수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꾸준히 모임에 잘 참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일이 생겨 못 나가는 날이면 저한테 연락까지 했었어요. 그렇게 같은 모임에서 몇 달 정도 만나다 보니 사담도 나누고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석에서 따로 만나고 한 건 아니었어요. 사담을 나눌 만큼 친해지니 기훈 씨가 제게 책 추천을 부탁하더라고요. 현아 씨, 혹시 모임에서 정해주신 책 말고 다른 책 추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필독서 같은 거 말이에요. 그런데 필독서 검색하면 죄다 청소년 필독서 이런 것밖에 안 뜨는데 저는 우선 꼭 읽어야 하는 책들이 필요해서요. 독서 모임까지 다니는 걸 보면 학창시절 책을 즐겨 읽었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기훈 씨는 이전에는 책을 접한 경험이 별로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독서 모임 회원으로서 기쁜 마음으로 책을 추천해줬어요. 제가 엄선해서 우선순위를 짜고 제 개인적인 감상 코멘트까지 넣어서 필독서 목록을 짜줬죠. 제가 원래도 오지랖이 많은 편이지만 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독서에 관심을 가지는 그 사람이 좋아 보였던 탓이에요. 그렇게 제가 정성 들여 독서 목록을 만들어줬더니 그 기훈 씨가 그 보답으로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겁니다. 제게 계속 관심이 있던 기훈 씨가 저와 밖에서 따로 보고 싶어 구실을 만든 거였어요. 저도 그 마음을 모르지 않았지만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만남에 응했습니다. 모임에서 다 같이 대화할 때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지 않아 그 사람의 성격을 잘 알지 못했어요. 조금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구나 정도였죠. 그런데 밖에서 처음 만난 날 얼마나 열심히 데이트 코스를 짜온 건지 그때는 핸드폰에 지도 어플도 잘 안 되어 있고 서울 출신이 아니라 서울 지리도 잘 모를 텐데 미리 숙지해온 대로 저를 잘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가끔 품에서 뭘 자꾸 꺼내보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귀여웠어요. 저한테 잘 보이려고 그만큼 준비했다고 생각하니까 노력이 가상하더라고요. 그 뒤로 저희는 몇 번 더 만났고 어느새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둘 다 사회 초년생의 시기였기에 당장 결혼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만나다 보니 이 사람이랑 결혼해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오래 만나다 보니 나이가 차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어요. 전보다 서로 집안 얘기도 많이 하고 아이 계획까지 나누게 되었네요. 연애하면서도 종종 듣기는 했지만 남자친구는 늦둥이 외동아들이었어요. 예비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이랑 10살도 넘게 차이가 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이 늦은 나이에 아들 기르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다면서 공무원을 선택한 것도 다 부모님의 바람 때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두 분 다 시골 분들이시잖아. 그리고 또래 부모님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대기업이던 뭐든 다 소용없고 그냥 철밥통 공무원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셔. 어려서부터 나란 일 할 아들이라고 얼마나 바라셨는지 몰라.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내 꿈은 무조건 공무원이었지. 그렇게 남자친구는 부모님의 바램대로 대학을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2년 만에 공무원에 합격했습니다. 부모님들이야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안정적이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저도 남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은 뒤늦게야 알았지만요.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를 하러 오고 저도 그 집에 인사를 드리러 내려갔습니다. 평생 경기도 고향을 벗어나 본 적 없던 저는 서천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랐어요. 충청도라고 하기에 농가 밭을 상상했는데 서천은 바닷가 지역이더라고요. 평소 해산물을 무척이나 좋아하던 저는 예비 시댁이 서천이라는 얘기에 조금 기뻤습니다.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다고 며칠 전부터 준비를 정말 많이 했어요. 미용실도 다녀오고 어른들이 좋아하실 만한 화사하고 단정한 새 옷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먼 길 떠나는 만큼 두 손 가득 선물까지 챙겼죠. 서로 부모님 취향을 모르니까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 올 때는 아버지 선물로는 인삼주를, 어머니 선물로는 꽃다발을 사오라고 했어요. 두 분이 좋아하실 만한 걸로 골라서 남편 첫인상에 점수 좀 따라고요. 제가 갈 차례가 돼서 남자친구 부모님 취향을 물어봤더니 남자친구는 자기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건 없어? 나도 꽃바구니 같은 거 사가면 되나? 아냐, 꽃은 안 좋아하실 것 같아. 우리 엄마 내가 전에 꽃 한 송이 사다 줬다가 헛돈 쓴다고 화내셨거든 글쎄. 우리 부모님이 덜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냥 건강식품 같은 거? 그래? 그럼 홍삼 같은 거 사가면 될까? 우리 부모님 그렇게 까탈스럽지 않으셔. 대충 해도 괜찮아. 그래서 저는 남편 말만 믿고 홍삼 세트랑 백화점 과일 바구니와 어머니 가을 스카프 한 장을 따로 준비해 갔습니다. 첫 인사 자리인데 너무 과하게 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너무 가볍게 가기도 그래서 제 딴에는 열심히 고민하다가 준비한 거였어요. 남자친구 말로는 자기 부모님이 고지식하시고 옛날 시골 분들이시라 실용적인 걸 좋아한다고 하기에 그래서 건강식품과 과일 정도면 괜찮겠지 했어요. 그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남자친구 고향집에 내려갔습니다. 멀리 바닷가가 보이는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집 앞마당에 차를 세우고 선물 바구니와 함께 내렸습니다. 차 소리에 집 안에서 누가 황급히 뛰어나오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 왔어. 어디 보자. 오는데 길은 안 막히디? 피곤하지는 않았어? 배고프지? 밥부터 먹을까? 엄마 저 안 피곤하고 괜찮아요. 서울에서 많이 멀지도 않은데 길도 안 막혔고 오면서 대충 먹어서 괜찮아요. 집안에서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나오시는 걸 보고 인사 먼저 드려야지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는 옆에 서 있는 저는 보지도 않으시고 남자친구 손을 붙들고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 바람에 저는 인사할 타이밍을 놓쳐 어째야 하나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과일 바구니랑 홍삼이랑 바리바리 들고 있는 바람에 구두신은 발도 너무 아프고 팔도 아팠어요. 어머니는 그 뒤로 한참이나 남자친구를 보며 안부를 물으시고 남자친구가 제 얘기를 꺼내자 그제야 저를 돌아보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 조연아라고 합니다. 기훈 씨한테 말씀 많이 들었어요. 왔니? 그래, 너도 고생했다. 아버지 안에 계시니까 들어가자. 아드님과는 10분이나 넘게 말씀을 나누시더니 절 보고는 그게 끝이시더라고요. 이전에도 남자친구가 어머니가 어렵게 가진 외아들이라 워낙 아들바라기 싫어하는 얘기를 듣긴 들었지만 막상 옆에서 보니까 정말 아들 걱정이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10여 분 만에 겨우 집 안으로 들어간 저는 방에 계시던 아버님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들고 온 선물을 전해드렸습니다. 저 이거 뭘 좋아하시는지 아직 몰라서 제가 골라와 봤어요. 홍삼이랑 과일은 두 분 같이 드시고
이건 어머님 가을 스카프 하나 골라봤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아유, 뭘 이런 걸 사왔어. 그래, 그래, 고맙다. 가서 앉아있어. 내가 식사 준비 끝나면 부르마.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다. 가서 기훈이 옆에 있어라. 준비할 것도 없어. 어머님은 저를 거실에 두시고 부엌으로 식사 준비를 하러 가셨습니다. 아버님이랑 남자친구는 거실에서 TV만 보고 계셨고 제게 아무 말씀이 없으신 아버님이 불편해서 어머니 뭐라도 거들어 드릴 겸 부엌으로 가봤어요. 그런데 부엌에 어머님 말고 누가 또 계신 모양이었습니다. 안쪽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 어때? 마음에 들어? 아유, 몰라 아직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 근데 선물은 뭐야? 아유 많이도 사왔네. 많이는 무슨. 나는 그래도 한 짐 지고 올 줄 알았더니 꼴랑 과일이랑 뭐 홍삼? 아유 이거 둘이 나눠 먹으란다.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아유, 첫 인사 온 사이에 뭘 더 바래. 스카프 예쁘구만. 하여간에 기훈이 엄마 욕심이 너무 많아. 아니, 그렇잖아. 우리 아들이 그냥 아들이야? 공무원 아들 집에 인사하러 왔으면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 대화를 엿들으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듣게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려나 기대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대화를 들을수록 좀 황당하더라고요. 공무원 아들이 대체 뭐길래 저러시는지, 공무원 아들 집에 제가 뭘 더 준비해와야 했던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때는 어머님이 아직 나를 잘 모르시고 그냥 다른 사람들 앞이니까 괜히 더 저러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의 아들 사랑은 식사 자리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상다리 휘어지게 차려진 밥상에 온통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채워져 있더라고요. 좀 전에 부엌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그 밥상을 보니 좀 서운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왔을 때 저희 어머니가 미리 제게 물어서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준비를 해주셨어요. 남자친구는 육식파라, 갈비찜, 장조림 이런 걸 좋아해요. 저는 골고루 먹고 고기보다는 채소나 해산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새벽부터 갈비 핏물 빼서 갈비찜하고 며칠 전부터 장조림 일일이 찢어서 해두셨어요. 고기 많이 들어간 동그랑땡이랑 육전도 하셨고요. 모든 찬들이 다 남자친구 위주였어요. 덕분에 남자친구가 저희 집 온 첫날 밥을 2공기씩이나 먹고 갈 때 반찬도 싸들고 갔었어요. 사실 남편 고향이 바닷가라는 얘기에 저도 내심 기대를 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해물이 하나 정도는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해물을 싫어해서 그러셨는지 밥상이 온통 고기 반찬뿐이더라고요. 그리고 메인 요리들은 당연히 남자친구 앞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으로 가서 젓가락질 멀리하는 게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 앞에는 김과 김치뿐이라 저는 김과 김치로 배를 채웠네요. 남자친구도 참 야속한 게 오랜만에 찾은 고향집이라 그런지 평소에는 저를 잘 챙기던 사람이 그날따라 제가 밥을 어찌 먹는지 한번 쳐다도 보지 않고 밥을 잘 먹더라고요. 하필 긴장했던 탓에 하루 종일 뭘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그래도 거기까지는 다 괜찮았어요. 어머님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익히 들었었고 저를 잘 모르시니까 그러실 만하다 생각했어요. 아직 식구도 아닌데 제가 괜히 섭섭해하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제가 사온 과일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라 그랬지? 회사 다닌다고 그랬나? 네, 회사에서 카피라이터 일을 하고 있어요. 카프 뭐? 그게 뭔 일이냐? 커피 타는 거냐? 아니요,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아 회사에서 마케팅 쪽으로 일하는데 광고에 들어가는 문구 같은 거 만드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드라마 끝나고 보시는 광고에 노래나 문장 나오는 그런 글 쓰는 거예요. 아, 거 저번에 말해줬는데 또 못 알아먹어. 광고에 글 쓴다잖아. 작가 같은 거요. 맞지? 그럼 작가라고 하면 되지 왜 말을 그렇게 한다니. 아휴 참. 아버님의 설명에도 어머님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른들은 제 직업이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제 직업을 잘 모르셔서 그런 건지 자꾸 공무원인 남자친구와 비교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작가는 아니라는 거요? 요새는 별별 직업이 다 있다. 세상 좋아졌어. 그니까 글 몇 줄 쓰면서 돈 받는다는 거지? 뭐 글귀도 만들고 다른 마케팅 일도 해요. 주 업무가 카피라이터이고 그냥 편하게 회사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유, 그거는 돈은 제대로 준다니? 너도 고생이 많겠다. 회사원은 밥그릇 뺏길까 걱정이 많잖니. 너도 공부 좀 해서 기훈이처럼 공무원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나는 우리 기훈이가 직장에서 여자친구를 사귈 줄 알았지. 카피 뭐 그거라 그래서 놀랐지 뭐야. 어머니가 제가 공부를 못해서 카피라이터를 한다고 오해를 하시는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나 남자친구나 서울에 있는 학교 나왔고 수능 성적도 엇비슷했어요. 다 따지고 보면 오히려 성적은 제가 더 높았네요.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옆에서 설명을 해도 어머님은 듣는 눈치가 아니셨습니다. 애초에 저한테 무슨 관심이나 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미 머릿속에 제가 남자친구보다 못하다 새겨 놓으셨는지 저더러 혼수 제대로 해오라며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나중에 상견례에서 어른들끼리 해야 하는데 그래도 너도 부모님한테 미리 말씀드리면 좋지 않겠니? 혼수는 내가 목록 주는 대로 해오면 된다. 메이커도 적어놨으니까 괜히 멋대로 바꾸고 그러지 말고 딱 요대로 해오면 돼. 남자친구와 저는 서로 집에 손 벌리지 않고 모아둔 돈이랑 대출로 서로 반반하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혼수도 있는 돈에서 적당히 하기로 했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혼수 목록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적혀있는 걸 대충 보는데 무슨 몇 자 장롱에 돌침대에 김치냉장고에 솜리불에 완전 저희 부모님 세대 혼수 목록이 적혀있네요. 어머니, 저희 혼수는 같이 준비하기로 했고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혼수는 그냥 저희 알아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뭐? 아니 네가 뭘 안다고. 혼수를 알아서 한다는 거야. 너 의사집에 열쇠 3개 해간다는 말 못 들었니? 공무원 남편 뒀으면 암만 그래도 네가 이 정도는 해야지. 집은 니들이 알아서 한다 그러길래 예단 예물 없이 혼수만 얘기하는 거야. 엄마, 요즘 사람들이 무슨 돌침대에서 자요. 그리고 김치 많이 먹지도 않고 집도 좁은데 김치냉장고까지 필요 없어요. 장롱도 요즘 집에는 다 붙박이로 나와요. 그리고 집도 반반하는 건데 현아가 무슨 혼수를 해와. 그래 이 사람아. 애들이 알아서 한다는데 왜 자꾸 나서서 난리야? 그냥 내비던. 다행히 그래도 아들 말씀은 이해를 하시는지 결국 혼수 얘기는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저러시길래 상견례 자리에서는 혹시 무슨 말을 하실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상견례 자리에서는 분위기도 좋고 별 말씀 없이 잘 끝났네요. 상견례도 시부모님이 올라오셨고 결혼식도 남편 직장 동료들 오시기 편해야 한다며 서울에서 하기로 잘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결혼 준비를 잘 끝내고 드디어 저희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첫 만남 이후로는 별 말씀 없으시길래 저도 긴장을 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혼여행 다녀온 뒤 곧바로 시월드가 펼쳐졌습니다. 신혼여행 다녀와서 인사드리러 갔더니 그때부터 손님 대접은 끝났더라고요. 남편은 이전에도 한 번도 부엌 출입을 한 적이 없었다며 저를 도와주겠다고 들어왔다가 괜히 제가 한 소리 듣고 남편을 돌려보내셨어요. 얘, 너 결혼했다고 기훈이 부엌일 시킬 건 아니지? 나 여태 제 부엌 출입 한 번 안 시켰다. 그래도 네가 잘 하겠지 싶어서 말을 안 했는데 너 기훈이한테 잘 해야 한다. 기훈이는 고기 없으면 밥 못 먹으니까 매일 고기 반찬 내주고 너 아침 안 먹는다고 기훈이 아침도 건너뛸 생각하지 마라. 제가 그냥 일하는 애니? 나란 일 하는 애 아니니. 힘들더라도 네가 옆에서 잘 챙겨. 알겠니? 그때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뭘 몰랐고 어차피 시어머니 가까이 사시지도 않는데 우리 알아서 살면 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제 생각보다 대단하시더라고요. 신혼 초부터 아침마다 영상 전화를 거셨어요.
그것도 꼭 남편 말고 저한테요. 애미야, 기훈이 밥 줬니? 아, 속이 안 좋다고 안 먹겠대요. 그렇다고 빈속에 내보내니. 네가 옆에서 신경 좀 쓰라니까. 사실 남편은 오랜 자취생활로 아침은 잘 안 먹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생식을 먹었고 남편은 그마저도 안 먹었어요. 근데 뭐 한다고 저한테 아침을 먹이라고 그러시는지 옆에서 남편이 설명을 해봐도 영 안 들으시더라고요. 결국 남편도 저랑 같이 생식을 먹는 걸로 결론을 내고서 어머니가 진정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것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고향집 갈 때마다 삼시세끼를 다 먹으니 평소에도 남편이 잘 챙겨 먹는 줄 아셨던 모양이에요. 결혼하고 저 고생시킬까봐 안 먹겠다는 줄 아시고 얼마나 닥달을 하셨는지 몰라요. 결국 남편이 그동안 소화 안 돼서 아침 안 먹었다고 100번 설명하고서야 그만두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남편이랑도 간간히 통화하시면서 저한테는 매일같이 안부를 물으셨어요. 처음에는 새 식구 들어와서 안 그래도 멀리 떨어져 지내는데 얼마나 궁금한 게 많으실까 싶어서 저도 먼저 전화드리고 그랬어요. 사실 서천이 그렇게 멀리 떨어진 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운전하는 남편 피곤하다고 자주 내려오지 말라 그러셔서 명절 제외하고는 두세 달에 한 번 가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참을 수 있었는데 이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다 보니 저도 노이로제가 걸리겠더라고요. 어머니는 남편이 일하는 9시, 6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이 없으시면서 똑같이 회사 다니는 저한테는 아무 때나 전화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어른 전화 무시하기 그래서 회사에서 몰래 눈치 보면서 받았어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서 받았는데 정작 통화 내용은 별 시답잖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냥 둘이 잘 사는지 싸우지는 않는지 뭐 그런 것들이었어요. 일하는 사람한테 왜 저러시나 저도 몇 번 받다가 일 때문에 일과 시간에 전화하지 마시라 하고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서운하신지 남편 붙잡고 뭐라 하셨나 본데 아마 어머니는 제가 하는 일은 나란 일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 생각하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주말에는 좀 쉬고 싶은데도 주말에는 일 안 하니까 괜찮지 않냐며 전화하시더라고요. 처음 몇 년은 저도 시어머니 어려워서 듣기 싫은 말도 그저 내내 예,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도 전화로만 그러시니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서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신 건지 언젠가부터는 남편에게 하실 말씀도 죄다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기훈이 밥은 잘 챙겨주니? 날이 쌀쌀해지는데 따뜻한 것 좀 해 먹여라. 저번에 기훈이 목소리 들어보니까 목이 좀 상한 것 같던데 쌍화탕이라도 좀 끓여 먹여. 지금은 목 좀 괜찮다니? 변변한 옷은 좀 입고? 너도 너 꾸밀 생각만 하지 말고 네 남편인데 입고 다니는 거 좀 신경 좀 써라. 남편이 바쁘면 모르겠는데 뻔히 옆에서 TV 보고 있는데 저더러 전화를 하셔서 남편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그런 전화도 그냥 며느리 의무처럼 다 받아들이다가 이게 계속되니까 저도 지쳐서 어머님 전화 오시면 무조건 남편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점점 줄이시더라고요. 너 왜 자꾸 너한테 건 전화를 기훈이 바꿔주니? 어머님이 남편한테 하실 말씀을 저한테 하시길래요. 직접 하시는 게 낫지 않으시겠어요? 남편이랑 통화도 하시고요. 아니, 걔는 좀 쉬어야 되잖니. 왜요? 왜라니? 원래도 말이 없는 앤데. 내가 붙잡고 있으면 피곤할 것 아니야. 저도 피곤해요. 주말에는 좀 쉬고 싶어요. 너랑 걔랑 같니? 왜요? 뭐가 달라요? 아니, 걔는 공무원이잖니. 그게 왜요? 뭐?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걔는 하루 종일 민원 시달리느라 얼마나 피곤하겠니? 어머니, 저도 피곤해요.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애가 못 배워서 말귀도 못 알아듣네. 하도 말도 안 되는 말씀만 하시기에 저도 내내 하다가 화병 나서 그냥 왜요? 왜요? 했더니 어머니가 말문이 막히시는지 기막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도 남편이랑 차별하시면 못 알아듣는 척 왜요? 했더니 저더러 못 배워서 무식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왜요? 했더니 답답하신지
전화는 확 줄어들었네요. 진작에 이렇게 할 걸 그동안 괜히 참았다 싶었어요. 솔직히 어머니가 그동안 저 무시 안 하시고 저한테 관심이라도 가지셨으면 저도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안 했을지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신혼 초라서 그러시겠지 그랬던 게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나도 별로 바뀌질 않더라고요. 결혼하고 한 번도 제 생일 기억 못 하신 거면 저 섭섭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도 저한테만 그러시는 것들은 대충 넘기고 못 들은 척하고 적당히 무시하면서 지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매일 보고 사는 것도 아니니까 대충 참자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 2년 차에 제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애초에 맞벌이인 탓에 아이는 하나만 가지기로 했었어요. 엄청 여유 있는 형편도 아닌데 둘씩이나 낳을 자신도 없었고 둘 다 외동으로 자랐으니 우리도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싶었거든요. 그렇게 결혼 2년 차에 계획대로 임신을 하면서 저나 남편은 자식이 하나라면 이왕이면 딸이 좋겠다 싶었어요. 저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운이 좋게도 딸을 낳았네요. 친정 부모님들은 손주나 손녀나 다 좋다 하셨었고 예쁜 손녀 보시고 동네 방네 자랑할 정도로 좋아하셨는데 딱 시어머니만 아니셨네요. 귀한 외동아들이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낳았으면 좋겠다 싶으셨는지 남편 때문에 저한테 대놓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 임신 기간 동안 아들 낳는다는 약이며 음식들을 보내셨어요. 결국 임신 중에 딸이라는 걸 아시고 그마저도 딱 끊으셨네요. 시골 분들이셔서 어쩔 수 없나 섭섭하다가도 그래도 낳으면 손녀도 좋아하시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애 낳고 조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얼른 몸 풀고 일어나서 둘째 가질 생각해라. 이번에는 임신 전부터 먹어야겠어. 그 약이 아주 효과가 좋다 그랬는데 어떻게 딸이 나왔는지 모르겠네. 방금 애 낳고 몸 풀고 있는 며느리 앞에서 이게 웬 막말인가 싶더라고요. 화를 낼 힘도 없어서 그냥 무시했지만 저희 친정엄마가 들으셨으면 가만 안 계셨을 거예요. 어머니는 그 뒤로도 얼른 둘째 가지라고 갓난쟁이 아이를 시골에 맡기라고까지 하셨어요. 남편이 애는 하나로 끝낸다고 설명드려도 통하질 않더라고요. 오죽하면 시아버지까지 시어머니 아들 타령에 지쳐서 두 분이서 싸우시기까지 하셨다는데도 시어머니 고집이 여간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보란듯이 정관수술을 받고 와서야 어머니가 포기를 하셨습니다. 남편이 자기 발로 가서 수술하고 왔다니까 저를 탓하실 수도 없으셨는지 실망한 투로 남편에게 그러셨더라고요. 아니, 딸은 어디 갖다 쓰냐. 아들을 낳아야 대도 있고 대 이어서 나란 일 시키지. 세상에 어쩌자고 그랬어.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지만 남편도 효자였다 보니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뭐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앞에서 자기 딸 덜어. 아무데도 쓸데없다. 그러시는데도 아무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은 하는 신용이라도 해서 참았던 건데 얘한테 저러시는데도 가만두고 보는 게 화가 나더라고요. 결국 아이를 낳고는 어머니 때문에 싸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워낙 싸움을 싫어하는 남편은 제가 화를 내면 순간에 무마하듯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하고 지나가는데 말만 미안하면 뭘 합니까? 시어머니는 계속 그러실 거고 그때마다 싸우게 될 텐데요. 그래도 이제 아들 타령 못하시니 그만하시겠지 싶어 참아도 봤습니다. 손녀라 그러신지 시어머니는 우리 딸 소식은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한테 한 번도 연락 없으시던 시아버님이 저한테 손녀 보고 싶다고 카톡까지 배워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시아버님은 손녀라도 이렇게 예뻐하시는데 성별 다르다고 손녀한테 관심 하나 없으신 시어머니가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시골분이라 그러셔도 정도가 심하다 싶었어요. 그러다 그 일이 터졌습니다. 아이가 4살쯤 되어 말도 곧 잘하고 말귀도 다 알아들어요. 제가 전화하고 있어도 옆에 와서 할머니냐고 묻고 아빠냐고 묻고 그랬으니까요. 그때 아이가 열병으로 크게 아파서 일주일이나 병원 신세를 진 적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남편이랑 저랑 번갈아 가면서 병원 지키고 셋 다 고생이 많았어요. 아이가 금방 회복을 했지만 어린 애가 한동안 아팠으니
부모 입장에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몰라요. 큰 병은 아니었지만 아이가 그 작은 손에 린 것 꼽고 일주일이나 병원 신세를 지었으니 아픈 게 부모 책임 같아서 저희가 참 많이 미안했어요. 아이는 주사 맞을 때마다 울고 남편이 달랜다고 아이가 생일날 갖고 싶다던 장난감을 사주겠다 약속을 했었어요. 그게 워낙 인기 모델이라 구하기 어려웠던 제품인데 퇴원하고 주말 되자마자 남편이 그걸 사겠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 애는 좀 괜찮냐? 어쩌길래 애가 그 지경이 되었어? 요즘 유행하는 감기라는데 어린이집에서 옮은 모양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밥도 먹고 괜찮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 내가 뭐게 걱정해서 그러니? 애 때문에 기운이 고생해서 그러는 거지. 궁금해서 전화했더니 안 받네. 애비는 자니? 손녀가 걱정돼서 전화하신 줄 알았더니 남편 걱정에 전화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이 선물 사러 잠깐 나갔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거기서 노발대발 하시네요. 너는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그동안 고생한 애를 쉬게는 못할 망정. 그거 산다고 내보내니? 애가 그동안 병원에서 주사 잘 참고 잘 견뎌서 애 아빠가 선물하겠다고 자기가 나간 거예요. 어휴, 별 난리다. 걔는 조그만 게 뭐 한다고 벌써 병원 신세를 지니. 걔 벌써부터 골골하다가 지 아빠 고생시키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영 쓸모도 없는 게. 어머니, 애가 아픈 게 애 잘못도 아닌데 왜 애 가지고 그러세요? 어머니는 손녀 걱정도 안 되세요? 한 다리 건너 천리라고. 나야 내 새끼가 걱정이지. 너도 그래서 네 새끼 걱정하는 거 아니냐? 이거 봐라. 지금도 애비는 추운데 밖에 내보내고 지들은 집에 있네. 어휴, 나란 일 하는 애를 그 고생을 시키고 일까지 쉬게 해서 어떻게 해? 어머니는 아들이 그렇게 귀하세요? 그놈의 나란 일이 뭐라고? 그 귀한 아드님 걱정되시면 어머니가 평생 끼고 사세요. 제가 이혼할게요. 뭐? 이혼? 아니, 너 내가 말 좀 했다고. 이혼한다는 거니? 네. 저 제 새끼 그런 취급 받고 키우고 싶지 않네요. 남편 오면 이혼하자 할 테니까 데려가서 끼고 사시던가 알아서 하세요. 저 농담 아니에요. 여태 어머니 귀한 아들 사랑 다 참았는데 이제는 저도 제 새끼가 중요해서요. 아드님 돌려보낼 테니까 저희 이혼하면 데려가 사세요. 애한테까지 정말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결국 뚜껑 열린 제가 시어머니한테 남편이랑 이혼하겠다고 하고 그 길로 애 데리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으로 가는 길 택시에서 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하도 오길래 받았더니 아들 이혼시키기는 싫은 건지 저한테 갑자기 잘못했다 싹싹 비는 겁니다. 아이고, 애미야 왜 그러니? 이혼이라니 무슨 말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어. 이혼이라니, 이혼은 안 된다. 아유, 내가 정말 너나 애가 미워서 그랬겠니? 그냥 아들 걱정에 그런 거 아니냐? 잘못했으니까 집에 다시 들어가라 응? 아뇨, 됐어요. 이제 와서 죄송하셔서 무슨 소용 있어요. 저 진짜 어머니 아드님이랑 못 살겠네요. 사실 그동안 지긋지긋했어요. 공무원이 무슨 벼슬이에요? 솔직히 버는 걸로만 따지면 제가 남편보다 더 벌어요. 학교 다닐 때 성적도 제가 더 좋았거든요. 근데 매번 저 무시하셨죠. 제가 종도 아니고 언제까지 남편한테 그래요? 거기다 아직 어린 저의 애한테 그러시는 건 진짜 못 참겠네요. 애 더 크기 전에 이혼할 거니까 더 전화하지 마세요. 남편이 집에 제가 없는 걸 알았는지 전화가 오더라고요. 안 받고 있었더니 친정으로 와서 문을 두드리네요.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가 전화, 제 딸한테 했던 막말들 다 말해줬어요. 아마 그동안 제가 다 말 안 해서 남편도 모르는 얘기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도 남편 앞에서도 대놓고 그러셨는데 그때도 남편은 자기 엄마 말리는 신용만 했지. 한 번도 화낸 적 없었거든요.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지?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서류 도장 찍어서 보낼 테니까 이혼해. 애는 내가 데려갈 거니까 매달 양육비 계산하고. 나 진짜 당신 어머니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 애 아파서 자기 아들 고생시킨다고. 애더러 뭐라 하시는데 그게 제정신이시니?
사실 당신 잘못이 더 커. 그동안 애한테 그렇게 하시는데 당신 엄마한테 한 소리 못해서 여태 그냥 뒀지? 우리 이혼하는 거 당신 탓이야. 현아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 잘못 맞아. 근데 나도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어머니한테 그때 잘 말할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응? 제발 문 좀 열어줘, 응? 남편은 이제서야 잘못했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 그러는데. 그럼 진작 잘 하지 왜 이혼한다니까. 이제 와서 저러나 더 괘씸하더라고요. 그날 남편을 그렇게 돌려보내고 남편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연달아 왔습니다. 제가 말했던 거 하나하나 다 잘못했고 자기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무르게 군 것 반성한다. 어머니도 많이 반성하시니 정말 마지막으로 생각해달라 그러더라고요. 혹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 이혼해도 되지 않겠냐고요. 그 말 들으니 기분이 좀 풀어지긴 했지만 남편은 믿어도 시엄마는 어떻게 믿나 싶네요. 그런데 다음날 오후가 돼서 남편이 집으로 한 번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애도 아빠 보고 싶다고 칭얼대고 결국 모시기는 척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갔더니 현관에 어머니 신발이 있네요. 보자마자 뒤돌아 나갈라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현관으로 와서 절 붙잡고 싹싹 비십니다. 애미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정말 반성 많이 했다. 새벽같이 올라와서 청소도 싹 해놨어. 그동안 애 챙기느라 고생했을 거 아니냐. 내가 정말 잘할 테니까 제발 내 말 좀 들어다오. 응. 새벽차 타고 올라오셔서 대청소를 하셨는지 집안이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더라고요. 화장실 변기도 새 것처럼 하였습니다. 부엌으로 갔더니 웬 꽃게탕 냄새가 나는 거예요. 제가 해물을 좋아하는데 서천이 꽃게가 유명합니다. 게장도 정말 맛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고기 좋아한다는 이유로 저는 시댁에서 한 번도 해물 얻어먹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마음 돌려보겠다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 차리고 기다리고 계셨네요. 어머니가 제 앞에 게살을 다 발라 올려주시더라고요. 이러실 줄 아시는 분이 여태 그러셨나 싶어서 더 서운하다가도 옆에서 아빠한테 안겨 좋아하는 딸아이 모습 보니까 이혼 소리가 안 나오네요. 그래도 이참에 확실히 해야겠다 싶어서 어머니한테 각서를 쓰자고 했습니다. 제가 진짜 이혼할까 두려우셨는지 각서고 뭐고 원하는 거 다 해주마 하시네요. 결국 다시는 시집살이 안 시키고 앞으로 부엌일도 같이 하고 손녀한테도 그런 소리 안 하시겠다 각서 쓰고 지장까지 찍어서 받았습니다. 각서까지 쓰니까 그제야 마음이 놓이시는지 어머니가 제 앞에서 우시네요. 미안하다. 애미야, 내가 참 어리석었어. 그저 늦게 얻은 아들만 귀해서 내가 너한테 몹쓸 짓을 했다. 그동안 네가 그냥 착해서 내내 하느라 내가 내 마음대로 했다. 이제는 정말 반성해. 다시는 안 그러마. 각서까지 썼으니까 믿어다오. 결국 어머니는 제가 밥을 다 먹는 걸 보시고 설거지까지 하시더니 괜히 더 있으면 제가 불편할 거라며 서둘러 내려가셨어요. 어머니가 가시고 남편이랑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남편도 많이 미안해 했고 자기도 뒤에서 어머니한테 그러지 마시라 말씀드렸는데 그럴수록 어머니가 더 그러시는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그러네요. 저도 남편이 뭐라도 하려고 했던 걸 알고는 있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국 각서까지 받아낸 저는 그 뒤로 시댁 가는 발걸음이 아주 가볍습니다. 이제는 매번 밥상에 게장과 갈비찜이 같이 올라오네요. 그리고 제 생일이면 용돈도 보내주셔요. 아기 옷 선물도 해주시고요. 어머니도 바뀌려 노력하시는 걸 보니 저도 더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못하겠네요.